일요일에 만나는 황장수와 톡톡톡. 오늘 제15화로 이종철 K스토리 대표 모시고 이야기 또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요즘 뭐 선거 뛴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죠. 예, 주로 뭐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로 한 것 같아요. 예. 제가 강서구 갑에서 뛰고 있는데요. 사람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이 정치권이 또 이 룰을 정할 때 선거구 획정도 빨리 해주고 또 룰도 정확하게 이 지역군에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예. 분구가 되어서 뭐 강서에도 뭐 새로 생기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뛰는 데가 특히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이라서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혼란이 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어디 동네에 어디까지만 선거구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알고 뛰게 해야 되고, 그렇죠. 예, 또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새누리당 안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그 경선을 한다면 경선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1, 2등 간에 예를 들어서 뭐 다시 결선 투표를 하겠다면 예.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또 국민과 이 뭡니까 이 당원 비율을 어떻게 하겠다는데 일단 경선 방법은 전부 다 여론조사로 가는 쪽으로 기울고 있죠. 예, 우선 그렇게 가닥이 잡힌 걸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론조사로 하면 이제 전화로 예. 몇 회 한다고 그러니까. 우선은 한번 할 것 같고요. 예. 결선 투표 형식으로 예. 이렇게 좁혀가지고 예. 두 번째 이렇게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선거 나가봤는데 예. 정말 국회의원 하려고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전화 한 번 돌려갖고 한 개 회사 예. 그 결과를 가지고 누가 음, 확정된 후보다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좀 어떻게 그 합리적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래도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론조사를 좀 여러 번을 한다. 아니 제가 봤을 때 예. 여론조사라는 거는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 여론조사하는 시간을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이종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음, 젊지 않습니까? 예. 후보 중에 제일 젊은 건데 그러면 휴일날 음. 낮에 한다면 그래도 그 이종철 후보 젊은 사람들이 좀 선호할 수 있을 거고 아, 또 평일날 저녁에 평일날 낮에 해버린다면 전부 전화 받는 분들이 5, 6, 70대일 건데 그렇게는 또 그분들은 그렇죠. 또 그런- 기성에 예.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했던 분이나 당협위원장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샘플링이 그 시간 무슨 요일날 음. 몇 시에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당락을 좌우할 만큼의 편차가 나올 수가 있다. 이래 본다면 평일날 낮에 한 번 하고 예를 들어서 평일날 저녁에 한 번 하고 또 뭐 이 주말에 낮에 한 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한 3차례 정도 해서 그 편차를 갖다 희석시키는 이런 노력은 좀 해야지. 아, 그렇네요. 네, 예, 그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예.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인지도를 제고하는데 이렇게 좀 신경을 쏟고 있다 보니까 예. 아주 세부적으로 좀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생각을 좀 못했는데 예.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겠는가. 예, 좀 더 이렇게 그 뭐냐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시겠지만 또 이렇게 후보들끼리 자신의 요 권리를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따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당에서 보편적으로 타당하다고 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예, 이 여론조사 방법을 만들어야 될 건데 근데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후보를 정하는 이 방법이 현역이나 현재의 당협위원장한테는 현역 의원이나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임하는 이 당사자들이 당에다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자라고 강력하게 어필하지 않으면 그냥 기득권에 유리한 쪽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크죠. 친박 친이는 뭐 결선 투표하느냐, 그 다음에 뭐 5대5로 국민 당원을 하느냐,
뭐 예를 들어 7대 3으로 하느냐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예.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가 새누리당에서 후보가 저렇게 많은데 전국에 뭐 253개, 246개 지역구라 그러면 거기에 후보가 1000명쯤은 될 건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게 조금은 좀 와스러워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사실 현재 그 정치 신인들한테 많이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치 신인들이 어떤 뭐 이렇게 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이제 뭔가를 이제 요구를 한다든지 좀 이런 움직임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제가 봤을 때 여론조사가 만능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여론조사 회사의 신뢰성 부분들도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한 개 여론조사가 새누리당 전체를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하다가 보면 특정 후보하고 연고가 있는 여론조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여론조사를 배치해서 여론조사를 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투표, 예. 그러니까 무작위로 이렇게 추첨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A 회사는 뭐 A 회사의 성향이 전혀 관계없이 뭐 예를 들어서 강서에 한다, 또 B 회사는 강남에 한다 이런 식으로 예. 되는 부분이라든지 과거에 보면요 이제 후보들 경선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가 엄청 오지 않습니까 집으로? 예. 근데 그 여론조사 자체가 여론을 조작해가는 이런 경향성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기초적인 거는 모바일로 100% 가느냐, 집 전화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도 또 중요하고 예. 그 다음에 여론조사 회사가 전화를 돌려가지고 샘플링을 할 때 미리 정해놓은 남녀 50대 50, 그 다음에 세대별로 10대 후반, 20대, 30대, 50대 이걸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직업, 뭐 자영업, 화이트 칼라, 뭐 블루 칼라 뭐 이런 거 또 배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구분을 해야 한마디로 이 정치꾼의 집단적인 참여나 조작이 방지될 수 있을 건데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여론조사 회사가 뭐 임의로 여론조사 회사는 빨리 끝내버리고 싶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화 돌려가 안 받으면 막 바른데 계속 돌려가 자동으로 ARS로 아마 ARS로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안심번호가 나와가지고 그걸로 좀 커버가 좀 어느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안심번호도 예. 예를 들어서 전화를 예. 미리 샘플링을 완벽하게 해가 나이, 남녀, 예. 직업별로 예.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하고 예. 예를 들어서 안심번호로 확보된 사람들한테 그냥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버리는 거하고는 결과에 차이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심번호로 한다라는 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실제로 유령 인물이나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나 내지는 옛날처럼 뭐 전화를 빼가지고 여러 대 뭐 이렇게 동원해가 예. 그래갖고 하는 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심번호인데 음. 안심번호도 단점이 어디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유령 전화를 한 예를 들어서 뭐 당원 국민 하잖아요. 예. 당원 쪽에 유령 전화를 갖다가 한 1000대쯤 산다. 그래가 당원 이름으로 전화를 확보해가 전화를 그러면 나한테 오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심번호를 한다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전화를 누가 소유하는가 하는 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전화 1000대 2000대 동원하는 게 뭐 일이겠어요? 끝나고 예. 해제해버리면 되니까. 어.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해서 제가 볼 때 네.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결선 투표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거 저기 그다음에 뭡니까 몇 대 몇으로 반영하느냐 이런 때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론조사의 방법론과 공정성 등을 문제를 좀 이 대표 같은 분이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쨌든 좀- 전체적으로 좀 그 제도가 좀뭐 한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좀 최대한 이렇게 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아주 꼼꼼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당의 제일 문제가 자기가 당비를 내고 자발적으로 당을 위해서 일을 하는 진성당원이 사실상 여야당이 거의 별로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원이라고 네. 뭐 지역마다 몇천 몇만 명씩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이번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예. 들어갔어요. 후보들이 새누리당 다 같은 경우. 후보들이 다 자기가 굉장히 치열하게 지지하는 사람들 당원으로 다 집어넣었죠. 당원 모집을 해가지고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우리 이 대표도 좀 많이 당원을 모집했습니다. 예, 저도 부지런히 모아가지고 그래서 꽤 확보를 했습니다. 예. 예. 그 어때요? 그 실제로 이상적인 거하고 지역에 직접 예. 선거를 뛰어보는데 본선도 아니고 예, 경선을 뛰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이제 경선이 되니까 어쨌든 세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지역에 이제 그 주요 정치인들이 아무래도 자기 주변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런 그 관계를 가지고 이 어떤 주변에서부터 사람을 모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주변에 이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냐 이제 이런 게 아무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요한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하냐 이제 이런 게 아무래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지역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를 여전히 이제 중앙에서 결정을 해주겠지 하는 이런 게 또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마지막까지 뭔가 이렇게 다른 변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이 사람이 확실하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주변으로 이렇게 좀 사람이 이제 같이 붙는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좌우되는 이런 거라서 그러면 이제 뭘로 이렇게 나를 지지하게 이제 나한테 붙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건데 이게 참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자, 이 옛날에는 예. 제가 정치를 출마하고 있을 때는 보수들이 뭐 일부는 돈을 받고 공천도 주고 비례대표도 주고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버는 돈을 가지고 한 30-40% 내에 이르는 예. 양은 이 자신들이 그 좀 괜찮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나 명망가나 또 당을 위해서 일정하게 물갈이를 해야 될 예.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당에는 사회단체 운동이나 이런 거를 한 사람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천도 주고 또 선거 자금도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정치판에 이 절대적인 카리스마 있는 보수도 없어지고 그야말로 뭐 소, 개파, 개보 뭐 안 그러면 개보도 없는 사람 이렇게 이 분화가 되면서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상향식으로 하자,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암신번호 뭐 국민 공천 방식을 여론조사에 도입하자 이렇게 가면서 예. 솔직히 말하면 정치의 토양은 상향식 풀뿌리를 실시할 만큼 이 대중들, 즉 바닥의 대중들은 뭐 강서갑에 갔으면 강서갑에서 새누리당을 지구당을 유지하는 한 10,000명 정도의 뭐 5,000명 정도의 확실한 당원들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것도 아닌데 예. 실질적으로 방법은 이렇게 완전 그냥 경선 민주화 진성 당원이 있는 걸 가정하고 한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갭의 혼란을 좀 많이 느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도는 굉장히- 완전히 굉장히- 서구식으로 예. 가는데 미국식으로. 예. 그런데 시스템은 아직 예. 그렇죠. 문제가 이제 예. 많이 있어요. 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유권자들도 내가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 익숙치 않은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냥 그 상향식 공천한다 하면은 거기에 맞게 그 제도를 바꿔줘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안도 이미 나와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실행이 안 되고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쨌든 당원들이 중요한데 당원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당원들의 부피가 예전보다도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새누리당이. 근데 그 당원들의 전화번호를 이 당협위원장만 알 수 있죠. 그래서 1년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선거운동을 하게 해주겠다. 정치신인이 불리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거가 임박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당원이 누군지를 이제 알고 직접적으로 공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의 당협위원장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자기 당원, 자기가 이제 이렇게 넣은 당원과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누구일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범위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이 예, 진짜로 정치 신인들한테도 완벽하게 상향식으로 하려고 생각이 있었으면 애초에 오픈 프라이머리와 유사한 안심번호 국민 공천을 채택하고 완전 예. 경선으로 가겠다. 예, 전략 공천은 없다 이렇게 했으면 그때부터 이 예비 후보들이 같이 뛰게 하든지 안 그렇죠. 그러면 예. 현역 의원이나 이 당협위원장들이 예비 후보들이 이
뛰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예. 당에 아예 지역에 못 가게 일체의 예. 선거운동을 뭐 안 하겠다 하고 다 사퇴하면서 원래 당협위원장도 벌써 내려놓기로 했었죠. 근데 이제 그걸 또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게 진짜 그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부터 당협위원장을 내려놔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정말 상향식 공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위해서 이제 보완하기로 한 그런 제도들을 직접 실천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 의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였는데 아무튼 이제 상향식 공천으로 한다, 오픈 프라이머리로 한다 이제 이는 대전제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됐지만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책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은요 잘 보장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후보로 되고 있는 버니 샌더스 예. 그 사람 처음에 나갔을 때요 2% 득표했습니다 선거에. 그런데도 그 지역에서 처음에 이제 이 버몬트주의 버링턴입니까? 거기에 시장으로 예. 당선이 되고 해서 이제 하원, 주하원, 그러니까 주연방 하원, 연방 상원까지 와서 지금 대선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불법 선거 운동을 합니다. 오직 자기의 가치,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내 살아온 과정 이걸 갖고 유권자한테 직접 접촉해가 저 대선 후보까지 갔거든요. 저는 이게 미국의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입증하는 거라 보는데요. 한국에서 저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누가 갈 수 있겠는가? 그런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 이거 좀 보완돼야 될 부분은 뭐라고 느낍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제도적인 것들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링 위에 같이 세워놓고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게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 이제 그게 그렇게 돼야 그 상향식 공천의 취지에 맞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누군가를 이제 뽑아라 중앙에서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밑에서부터 그 대상을 그 유권자들이 뽑을 사람들이 그 대상을 갖다가 대상의 그 장점과 단점을 갖다가 충분히 볼 수 있게 그래서 그 대상들이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이렇게 발휘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놔야 그래야 이제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제도적인 것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 그대로 그냥 제도는 예전대로 이제 그대로 가는데 다만 이제 결론적으로 밑에서 뽑는 것밖에 없는 이런 식의 이제 좀 상향식 공천 제도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예, 지금 그러면 예. 예비 후보나 뭐 예비 후보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명함은 기본적으로도 등록하고 돌리는 예, 등록하고 돌리죠. 그저께부터 돌려. 이게 지금도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바로 등록을 했지만 그 현역 의원들은 또 등록을 막 미룬단 말이죠. 예. 그 이유가 그 예비 후보 등록을 저 같은 경우는 하지 않으면은 그 할 수 없는데 이 현역 의원들은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해도 그냥 의정 활동 해오던 대로 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해석에 따라 가지고 네. 참 애매한데 뭐 현역 의원들은 통상적인 의정 활동으로 넣어주는 거고요. 뭐 이제 저같이 그냥 이제 당원 신분이거나 기본적으로 당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뭐 직분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것도 굉장히 제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지만이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상태. 자, 유권자들이 어떤 사람을 예비 후보가 쭉 있고 거기에서 한 명을 우리 당의 총선 후보로 정하겠다고 하면 첫째는 뭐 나이는 몇 살이고 또 그 사람이 고향은 어디고 또 학교는 어디 나왔고 경력은 뭐더냐 기본적으로 요거 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 가서 명함 나눠주고 뭐 예를 악수하고 뭐 누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통해가 그런 것들이 잘 전파되어진다고 봐요 본인의 경우에. 그러니까 그게 좀 이렇게 쉽지는 않죠. 예. 그렇기도 하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모습 자체가 네. 이제 이렇게 해보지를 이제 못했어 가지고 그러니까 유권자들도 조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유권자들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좀 진짜 주인이다 이제 이런 것이 좀 아직은 완전히 이렇게 자리 잡지 못한 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유권자들의 선택이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돼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선택이라는 게 좀 보수적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새롭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좀 그 내가 이렇게 좀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수용하고 좀 이렇게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관망하게 되는 좀 이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 아까 당협위원장 직책도 사실은 이제 일찌감치 내려놓게 돼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에서 어떤 모임에 가서 좀 자기를 이렇게 알리고 싶어도 그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공식적인 직책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기본적으로 양당의 당협위원장은 딱 소개를 해준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그냥 개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개를 못 해주게 되죠. 그러면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협위원장도 좀 일찍 내려놓자.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예비후보 등록이라도 일찍 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다른 면에서 당협위원장이 또 직책을 또 일찍 내려놔가지고 똑같은 개인 사인이 돼가지고 경쟁을 하게 하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벽보하고 집으로 보내는 전단, 왜냐하면 국민 경선을 하니까 예. 누가 전화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전화 받는 사람이 아니 나는 한 번도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에 오고 휴일은 놀러 나가 버리기 때문에 나는 후보들을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는데 어느 후보를 지지합니까 해서 1번 누구, 2번 누구, 뭐 3번 이종철 이러면 이종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뭐 이종철을 택할 건지 1번을 택할 건지 좀 웃기잖아요. 예. 그럼 이런 거를 예방하려면 본선할 때 국회의원에 벽보 붙이고 집으로 전단 보내듯이 이제 전품해갖고 막 복잡하게 해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선관위에서 대형 전단에 이 구획을 지어가 이 사람은 나이 몇 살, 고향 어디, 경력 뭐, 그 다음에 주장하는 바 뭐, 요런 것만 요만한 칸에 넣으라 해갖고 다 모아서 선관위가 인쇄를 하고 비용은 뭐 후보들한테 뭐 공동 분담을 좀 시켜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거 집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벽보라도 경선도 예비 후보 경선도 벽보를 붙이고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는 안 봐요? 그렇죠. 예비 후보 경선이 지금 그냥 이렇게 좀 자기를 주민들한테 미리 좀 알린다, 뭐 이런 차원 이상으로 좀 잘 안 되는 게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뽑게 만들어 놨으니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한테 뽑게, 그 유권자들한테 뽑게 했으면 유권자들이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예비후보 운동이, 예비후보의 선거 운동이 되도록 이제 해야 되겠죠. 가장 기초적인 정보는 지적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3번 이러면 그 3번의 사진을 한번 받고 3번이 뭐 하던 사람이더라는 정도는 알고 전화로 고르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그런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니 제 아무리 골목에 다녀봐요. 전체 유권자가 뭐 거기 지역 주민이 몇 명이에요? 강서갑에. 한 가구로만 치면은 이제 한 30만 명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권자를 예. 치면 뭐 한 20만, 23만 명 되겠네요. 예. 그러면 그 22만, 23만 명을 우리 이종철 대표가 경선을 하는 날까지 예. 아무리 다니면서 악수를 한들 몇 명을 만나겠어요. 대부분 만난 사람 또 만나고, 제가 옛날에 선거해 보니까 하루 종일 다녀봐봤자 만난 사람 또 만나. 그 나중에 떨어지고 나서 생각을 한 게, 야 내가 안 간 데가 한 30%좀 되는 것 같아요. 안 간 골목이 시골이니까. 그래서 내가 떨어지고 난 뒤 후회한 걸, 괜히 유지 만나고 행사 가서 인사하고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한 집씩 하루에 사천에 뭐 집이 제가 근데 그게 또 사천에 가가고 방문이 안 되잖아. 그거 안 되면 아예 그냥 그 골목으로 왔다 갔다 하면 왔다 갔다 하면 그냥 한 계속, 집씩 이렇게 네. 틀어가는 네. 식으로 선거 운동을 할 걸 나중에 그렇게 다녔는데 한 4달, 5달을 네. 그날 보지도 못했다는 사람이 3분의 2예요. 그렇죠. 그거 한번-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사람들을 접촉하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부지런히 어쨌든 이제 대민 접촉을 많이 해왔는데,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구전이라는 게 크잖아요. 사람들이
말을 통해 가지고 전파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또 보게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임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모임에 오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큰 것 같긴 해요, 현실적으로. 그 옛날에 내선 갈 때 보면 네. 세탁소 사시는 분들, 식당의 주인분들, 복덕방 하시는 분들, 이런 어떤 이 목이 있지 않습니까? 뒷목이. 예, 예. 그런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영향력이 좀 크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는데 요즘 어디 그렇게 하고 다니다 보면 안 피곤해요? 아, 많이 피곤하죠. 아침 몇 시에 일어나면서 지금 이제 한 5시 정도, 예. 예, 이제 기상을 해서 예. 준비를 해서 이제 나와서 예.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하고 있고, 물론 이제 또 때에 따라서는 더 일찍 나와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밤에 이제 또 12시까지 이제 좀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새누리당이 보면 흔히 뭐 웰빙 정당, 예. 뭐 기득권 잘 나가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정당 이런 비판이 많잖아요. 예. 근데 보면 예비 후보 할 때 유리한 사람은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 고위직을 했고 또 뭐 장관을 했고 또 정부의 주요 공기업의 무슨 사장을 했고 또 뭐 안 그러면 사회적으로 뭐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유명인이었고 예.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경선을 할 때 뭐 신인이라도 별로 불리한 게 없을 수 있거나 아니면 스펙이 예. 엄청나게 좋아서 막 국민들이 저 사람은 저명 인사라서 다 안다 할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은 예를 들어서 뭐 이종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수에서는 아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알고 저명하죠. 그렇지만 뭐 지역 차원에 가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나 사회운동에 관심을 안 가진 사람으로 보면 이 생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도가 기성의 이 일정한 기득권, 사회 상류층 인사들한테는 유리할 수 있는데요. 크게 안 불리하고. 예. 그러지 않은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정치에 새로 진입하는 사회운동을 하거나 뭐 개인이 유명해지는 일에 하고 관계없이 열심히 사회 바닥에서 일을 해온 사람들은 어떻게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안 봅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당의 색깔이 예. 새누리당이 제일 많은 직업이 제가 볼 때 판사, 검사, 변호사, 예. 법조인일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뭐라고 보십니까? 언론인들 아니까. 네, 언론인들. 그다음 세 번째는 제가 봤을 때 공무원. 예,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이 많아요. 고위 공무원. 예. 예? 뭐 지역에 예. 단체장을 했거나 안 그러면 뭐 차관부 이상급을 한 예. 고위 공무원들이 예. 많을 거고요. 뭐 일부 뭐 군 장성급 일부 조금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기업을 크게 해가 그렇죠. 돈을 벌어서 예. 하는 사람. 예. 안 그러면 이제 족벌어온 아버지가 잘 나가서 집도 부자고 국회의원도 했고 해서 나도 하는 사람. 그다음에 뭐 일종의 사회 저명 인사.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새누리당의 현역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일 거예요. 방금 말한 이명남 일부 이제 예. 옛날에 운동권 예. 뭐 이재호, 김문수 예. 같은 예. 이게 그리고 이제 당뇨 음. 당에서 그렇죠. 일했거나 보좌관 비서관 하다가 뭐안 그러면 지자체 단체장 이게 이제 거의 다를 겁니다. 예.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10%도 안 될 거예요. 그럼 안 봅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의 당이라고 그러면 이 당은 국민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십니까? 소수만 대변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새누리당이 예. 예를 들어서 이종철 후보 같은 경우에 이 44시고 사회운동을 했잖아요. 예. 예. 새누리당이 그 40대 초반이나 30대, 20대를 보편적으로 대변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좀 부족하다고. 예, 많이 부족하죠. 지난번에 뭐 대선 때 보면 20, 30, 40대는 철저하게 야당으로 찍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를 해보면 20대, 30대, 40대가 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라고 하지만 막상 중요한 선거에 되면 철저하게 저쪽으로 가거든요. 예. 뭐 20대가 무의식화돼 있다, 과거처럼 이념에 안 잡혀 있다 하더라도 막상 선거하면 저쪽으로 확실히 가거든요. 예. 자 이런 부분의 원인이 요즘 뭐 학술적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왜 새누리당을 찍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갑질 문제가 원래 진짜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2015년을 돌이켜 보면은 2015년은 국회의원 갑질에 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국회의원들의 갑질과 관련된 그런 사안들이 계속 이렇게 불거져 나왔는데 그런 그 국회의원들이 어떤 자기 특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갑질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불공정 행위죠.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근데 또 보면은 반드시 뭐 여당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건 갑질은 뭐 국회의원들 야당도 이제 전체- 엄청 하죠. 갑질 내가 예. 을지로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러니까요. 뭐 갑질한 야당에 슈퍼 울트라 갑들이 한둘입니까? 예. 근데 그 문제도 그래서 이제 있지만 저는 이제 그래서 야당을 보면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사실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 많잖아요.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걸 보면은 과거에 이렇게 운동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하냐 하는 거에서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느끼고요.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제 그런 면면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국민 정서에 이렇게 좀 어긋나게 행동하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각이 떨어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들은 뭐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다 표는 한 표예요. 예, 1인당 한 표지 1달러에 한 표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새누리당을 대변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출세하고 잘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근데 20, 30, 40대의 현실은 대부분 힘들고 어렵고 겨우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 새누리당의 가장 보편적인 지지를 하는 이 중위에 있는 모델이 어떤 분들이라고 봅니까? 지지자 중,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 글쎄요. 제가 봤을 네. 때 새누리당의 가장 지지자는 시장에서 성실하게 자영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새누리당의 서민보수 가장 보편적인 지지자라고 보거든요. 예. 오히려 소득이 완전히 낮은 계층은 야권의 지지가 좀 높고 소득이 중산층에 진입하면서 뭐 연봉으로 따지면 한 3,500부터 한 6,000까지는 새누리당 지지가 높아지고 아예 그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 진짜 잘 사는 사람도 야권 예. 나는 좀 지식인이고 뭐 이렇다 해서 야권 지지가 좀 더 높고 이렇게 소득에 따라 투표 성향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새누리당의 지지는 그야말로 서민과 중산층에서 나오는데 근데 새누리당을 대변하는 계층에는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좀 이렇게 배치되네요. 제가 지난번에 비대위원을 하는데 예. 뭐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똑똑한 분이죠. 뭐 지금도 출마가 그런데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을 청년층을 대표한다면서 비대위원을 앉히는 것을 보고 좀 생각이 많이 없다. 예. 그 비대위원은요 이 시대의 보편적 수준의 젊은이를 상징하는 지극히 평범한 잘난 것도 없고 미래가 불안하고 예? 비정규직에 갈 확률이 높고 지방 대학을 나오고 예? 지잡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을 앉혀서 비대위원으로서 자신들을 의사를 대변하게 해야 꼭 해야 안 된가?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을 뭐 학벌 좋다라는 거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학벌 좋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을 앉혀놓으면 청년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야, 저 친구가 우리를 대변하니까 우리가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놈의 당에는 젊은 사람을 하나 뽑아 쓰는 것도 금수저만 뽑아서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바라보면 이제 사람들이 좀 뭔가 이렇게 좀 엘리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어야 이렇게 좀 새누리당에서 뭐 이렇게 역할을 한다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은 이 계급으로 보면 어떻게 뭔 수저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직접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이런저런 거 갖출 거는 좀 많이 갖췄다 이렇게 이제 아니 얘기를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적으로 경력을 갖춘 거하고 예. 경제적 계급으로 보면 뭡니까 본인이? 그건 이제 좀 많이 이제 흑수저 다르죠. 흑수저에 가깝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금수저 흑수저 할 때는 뭐 경제적인 것만 예. 갖고 이야기하지 나머지는 뭐 필요 안 하잖아요. 예. 근데 내가 볼 때 이 새누리당에서 후보 중에 흑수저 후보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좀 그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어쨌든 소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 시민사회 운동 이런 걸 갖다가 그렇게 잘 안 알아주잖아요. 좀 그렇죠. 이렇게 우파나 보수에서 이제 안 알아주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새누리당 당 안에서는 또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가장 그러니까 관료가 예.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관료거나 법조인이거나 예, 뭐 그렇게 이제 좀 그런 경력이 들어오지 않은 이상은 스펙 좋은 사람. 예, 뭘 이제 좀 해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리에서 부지런히 이렇게 투쟁하면서 이렇게 그 뛰었던 사람들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좀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람직하게 나아가는 그런 차원에서 또는 그 시대의 주요한 이슈에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좀 활동했다든지 그런 이력이라든지 등등 그런 게 좀 있어도 그렇게 이제 그걸 갖다가 많이 이렇게 좀 알아주거나 좀 주목해주거나 좀 이렇지 않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난번에 국정교과서 문제, 국사교과서 국정화, 또 북한 임금법, 예. 또 탈북자 문제, 또 무슨 뭐 세월호와 관련한 과도한 요구들, 그리고 뭐 선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 중에 나서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이 별로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평소에 그런 데 접하고 그런 문화에 젖어가지고 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 탁 뛰어나가는 그런 체질이 있어야 되는데 예. 새누리당의 체질은 그런 게 거의 없고 저쪽에 새정년이나 정의당에는 차고 넘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안 하던 짓은 못 하거든요. 예. 배지 달면 더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싸워야 될 때 싸울 줄 모르고 이제 또 싸워본 사람이 이제 싸우는데 싸우는 걸 해보지는 않았고 어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 이런 걸 늘 이제 고민을 이제 해봤으면은 또 이제 그 어떤 좀 더 좀 남다른 어떤 그런 이제 의지 실천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잘 이렇게 못 해봤던 사람들은 네, 좀 잘 부족한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당헌 당규에 보면 여성하고 장애인만 우선 추천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 새누리당은 전체적인 사람으로 보면 후보들 몇 면을 보면 좀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제가 앞에 말한 그런 직업군만 대부분이고 우리 저 이종철 대표같이 과거에는 학생 운동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철저하게 이 북한 민주화 운동이나 북한 알리 운동 이런 운동을 하면서 과거에 같이 운동을 하던 종북 좌파 세력들과 싸워왔잖아요.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새누리당에 몇 명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아시다시피 김영삼 대통령도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으니까 운동권을 거의 뭐 그룹 차원에서 쭉 끌어당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재호 DJ도 중심으로 한 그렇고, 그룹을 끌어당겼고 DJ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또 김영삼 대통령 때 바로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키워졌던 인물들이 또 이렇게 이제 끌어주고 하면서 이해창 때까지 정도는 좀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땡겨가고 끌어가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거의 이제 좀 그런 게 없어졌지 않나. MB 대통령 때 뉴라이트들을 조금 영입하는 것 같으니만 예, 실질적으로 좀,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또 의미 있는 예. 수준까지 간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별로. 예. 숫자만 많았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면면도 보면은 어쨌든 교수이거나 교수이면서 사회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하거나 거기서도 또 예. 기성적인 컬러와 비슷한 뜻이 색을 띠는 사람이 또 발탁이 된 그 안에서도. 이제 그런 식이었죠. 좀 보면은. 그래서 제가 새누리당의 우선 추천 제도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여성한테 가산점을 줘서 예를 들어서 띠는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거나 새누리당이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뭘 좀 더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이종철 대표 같은 이런 이 새로운 보수 운동을 한 사람에도 가산점을 좀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봅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 계층을 좀 대변한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비례대표제가 있잖아요. 근데 새누리당은 비례대표제도 보면은 좀 황당해요. 비례대표 명단을 좀 갖고 그래서 뭔 기준으로 어떻게 뽑는가를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이 어느 누구를 비례대표하는 건지 이제 그게 헷갈리는 아주 대표적인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아니면 이제 지역구 의원 속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배치가 돼가지고 지역구 의원으로 좀 탄생을 하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도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많이 부족하고 이게 진정한 예를 들어서 이 민주주의적인 공천이라면 자기 당의 컬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거나 또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약자를 위한 운동을 해오면서 본인도 스스로 사실상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일정하게 진입의 통로를 보장해줘서 전체적 균형을 맞추는 게 그것이 진정한 민주화지. 산술적으로 민주화, 민주적 견선을 한다. 똑같이 뛰어라.
그거는 산술적이지 진정한 한마디로 상향식 민주적 경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이종철 대표 같은 분한테는 가산점을 좀 줘가 뭐 한다든지 안 그러면 차라리 새누리당이 비례대표를 분야별로 뭐 지금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할지 않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청년들 뭐 한 3자리 주겠다 뭐 이야기하고 보팅하게 해서 하자 뭐 여성들 뭐 장애인들 해서 각 사회 계층을 대변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역구 중에 어디는 비워라 그래서 여기는 이런 사람을 가진 사람들만 와서 한번 붙어가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향식 공천제로 하겠다라고 한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전략 공천을 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했으면은 어떻든 간에 이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올라오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당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거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는 이종철 대표가 지역에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당이 이빠른 소리 좀 한다고요. 뭐 불이익 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예. 그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새누리당에 예. 이 청년 계층을 대변해서 뛰는 후보다 생각을 하고 만약 이 대표가 이번에 하나마나 뭐 행편없는 이 선택을 받아가지고 후보에서도 낙마해버리면 누가 이제 새누리당에 가서 뛰겠습니까? 아, 잘나고 돈 많고 스펙 좋은 사람만 하지요. 예. 그리고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길바닥에 흔히 아스팔트 보수라는 사람들이 누가 새누리당 가가지고 경선 붙어봐서 나도 국회의원 하면 하겠다 하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소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요구를 하기가 어려운 게 그러면 전략 공천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는 그 취지를 이제 훼손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사실 제가 이제 결심을 하고 뛸 때 그런 상향식 공천 제도가 이는 한계가 있지만 진정으로 그 어떤 공천 혁명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솔직히 그런 일념으로 그렇게 이제 해왔는데 이제 결국에 이제 목선 유권자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유권자한테 완벽하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제공해 주든가.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안 된 거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그냥 말만 번져르르한 그런 게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데. 좀 답답한 그런 건 있죠. 힘내시고요. 저는 이외에 제가 그 이종철 대표 원래 잘 모르는 사람이다. 방송에서 한 2번 본 사이인데요. 한번 해야 되겠는가 생각했는가 하면 새누리당에 이렇게 한마디로 당을 상향식 공천으로 민주적으로 바꾸어서 누구나 한번 공정하게 뛰어보겠다고 그렇게 표방을 했는데 실제 그 현장에서 뛰는 분을 계속 이제 중계를 저는 이 대표가 시간이 괜찮다면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있어요. 경선 끝날 때까지 한 번 할 겁니다. 경선 결과가 되면 또 된 대로 본선까지도 할 거고 경선에서 졌다면 진 대로 또 이 부분 뭔가 문제가 이걸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기록을 남기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새누리당 지지자거나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이 지금 새누리당의 이 경선이 어떻게 돌아가고 저렇게 신선한 젊은 새 후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유권자한테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정치 발전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저는 강서구 갑에서 뛰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강서구 갑은 전통적으로 좀 이제 야당 뭐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면은 이제 야당세가 굉장히 강한 곳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에 뛰어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좀 이 보수 진보의 지형 자체를 좀 바꾸는 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고 그래서 낡은 진보를 좀 강력하게 문제 제기해서 낡은 진보를 진정한 진보를 좀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늘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이었고 그래서 이 야당세가 센 데 가서 야당세가 센 데서 또 이게 낡은 진보가 기승을 부리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그걸 이제 이렇게 좀 국민들의 선택과 심판을 통해서 바꿔내므로 해가지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또 어떤 작은 파장을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의식에 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강서갑 물론 이제 제가 강서구 양천구에서 이 15년째 꾸준히 지역 봉사 활동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만은 그래서 뛰어들었는데 어쨌든 뭐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참 이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를 할 게 참 많아요. 제가 이제 산 경험을 이제 한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그걸 갖다가 다 그냥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진짜 어떤 이 주민들이 저를 잘 알고 선택할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자. 이제 그런 일념으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뛰어왔는데 모쪼록 강서구의 유권자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걸 갖다가 잘 생각하셔가지고 판단을 해주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당원 여러분들이 진짜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서 새누리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당원이 지금 현재 이렇게 새누리당이 사상 초유의 실험을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새누리당을 이렇게 바꿔 나가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새누리당이 또 국민 속에서 새롭게 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또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고 판단하시면서 생각하신다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한 번 더 또 생각을 하시면서 어쨌든 기존과는 다르게 나의 위치를 이렇게 자각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또 결정을 하시는 그런 당원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실제 현장에서 뛰시는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도 나누려는 이유는요.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한마디로 오피니언 리더나 뭐 한국 사람들 다 정치에 관심이 많지만 실제로는 당원의 핵심이거나 이런 사람들 후보 당사자거나 외에는 이 선거판이 바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좀 많이 괴리가 돼 있는 것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화 한 통화가 여론조사에서 내 누구다고 하고 나면 그게 그 지역의 후보를 순식간에 정해버리고 나는 그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누구도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얼렁뚱땅 한 명 부른 사람이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무작위로 돌아가고 기득권이 득세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진정한 이 개혁적 보수 인사들이 진입을 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큰 정치 실험이다. 이런 입장에서 신선한 후보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